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 월드비전 회장 조명환입니다. 저는 사실 이 거북이하고 토끼의 이솝우화가 그냥 어린아이들한테 그냥 좋은 얘기를 쓰다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나온 하나의 그냥 동화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는 사건은 현실 우리 살고 있는 삶 속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는 사실을 제가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제가 남들한테 자랑할 거는 없어도 꼭 한 가지 자랑하는 건 있다 그랬어요. 당당히 얘기하는 거. 그게 뭐냐면 나는 최선을 다했다.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을 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압니까? 새로운 생각지도 않았던 기회가 오게 돼요. 그거를 잡았을 때 자기에게 엄청난 변화를 갖다 주고 완전히 삶을 바꿔주는 그러한 기회가 오게 됩니다. 저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이제 꼴찌였던 제가 우여곡절을 겪어서 미국 가서 박사가 되고 이제 건국대학교 생물학과의 교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가 되어서 그때 이제 35살이었는데요. 한 이제 5년째 되는 해 이제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저희 건국대학교에서 개교 기념 50주년이 되는 해였어요. 그래서 50주년은 좀 특별한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우리 학교 생일이 됐는데, 그것도 50주년이 됐는데 좀 독특한 행사를 좀 해보자. 그래서 그때 학교에서 어떤 결정을 하냐면은 노벨상 수상자를 초청을 해서 성대하게 국제 심포지움을 한번 해보자. 여러분 지금은 뭐 노벨상 수상자를 수시로 볼 수가 있어요. 뭐 너무나 많이 왔다 갔다 하고 하지만은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우리나라의 노벨상 수상자가 와서 대학에서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텔레비 9시 뉴스에 나올 정도였어요. 그렇게 아주 흔하지 않은 그럴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국대학교에서 개교 50주년 기념 행사로 노벨상 수상자를 초청해서 성대하게 행사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마침 저희 대학에서 저한테 어떤 임무를 맡기냐면은 조명환 교수가 노벨상 수상자를 섭외하고 데리고 오라고 하는 그런 임무를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그런 큰 임무를 학교를 위해서 맡겨서 이제 준비를 하게 돼요. 그때가 이제 10월 달이었는데 그때 이제 임무를 맡고, 그때부터 제가 이메일로 전 세계에 있는 노벨상 수상자를 다 컨택을 합니다. 다 컨택을 해요. 그런데 그때 저희 대학도 몰랐고 저도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데, 뭐냐면요, 노벨상 수상자를 초청하려면은 최소한 1년 전에 모든 게 완료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전 세계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다 섭외를 하고 강의 요청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 1년 전까지는 약속을 잡아놔야지 그게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음 해 5월 달에 개교기념 행사가 있었고 그 전에 10월 달에 결정을 해서 제가 접촉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불과 한 7개월 남겨두고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 제가 모든 노벨상 수상자를 접촉해서 아무리 강사료를 엄청나게 많이 준다고 해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른 대학에 가서 다른 곳에 가서 강연 일정이 다 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나 힘들게 막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12월이 됐어요. 이제 연말이 막 되고 한 해가 지나가려고 하니까 대학 총장님이 저한테 계속 전화해서 조 교수 그거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노벨상 수상자 섭외하는 건 어떻게, 계속 학교에서 저한테 물어보고 있고, 저는 뭐 아무런 실적도 없고 정말 조마조마한 그런 스트레스가 엄청 쌓인 그런 시간을 이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근성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책상에 한번 앉으면 8시간 앉아서 그냥 계속 공부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 저의 근성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 안 돼? 그럼 오게 해야지. 그때 이제 제 머릿속에 이제 수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이제 섭외를 했지만은 제 머릿속에 한 3사람 정도가 딱 꽂히는 분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학교에 와서 강의를 하면 참 좋겠다. 그 중에 한 분이, 그 3분 중에서 또 한 분이
바로크 블룸버그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교수로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간염 바이러스를 세계 최초로 발견하고 간염 백신을 만들어서 이제 노벨상을 받으신 분인데 이분을 좀 초청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요. 요즘도 그러지만 우리나라가 간염 환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간염 환자가 우리나라에 많으니까 간염 바이러스를 세계 최초로 발견하고 백신을 만들었던 분을 초청을 하면은 언론에서 관심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많은 기자들이 올 거고 취재를 할 거다. 그래서 이분을 모셔오면은 또 우리나라가 이 간염과 막 싸우고 있는데 간염을 어떻게 줄일 수가 있는지 여러 가지 또 물어볼 수도 있고 좋겠다 해서 이제 그분을 저는 우리 학교에 모시고 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올 수가 없었던 것이 이미 우리가 개교기념 행사를 하는 바로 그날 그 앞뒤로 해서 2주 동안 옥스퍼드 대학은 이미 2년 전에 이분을 접촉을 해서 초청을 완료를 해놓은 거예요. 2년 전에. 그러니까 이분은 못 오는 거죠. 건국대학교에. 근데 저는 이상하게 이분이 마음속에 계속 이분을 모셔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갑자기 연말에 자다가 아침에 벌떡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짐을 싸서 어디로 가냐면은 공항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에 내렸어요. 내려서 이제 이분이 펜실베니아주 그 필라델피아에 살고 계셨는데 이제 전화를 했죠. 박사님, 제가 지금 뉴욕 공항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조 박사 여기 웬일이네요. 저 박사님 뵈러 갑니다. 그랬더니 내가 못 간다고 건국대학교에 못 간다고 내가 얘기를 했고 다른데 이미 일정이 있어서 옥스퍼드 대학에 가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못 간다. 근데 못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여기를 왔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건 압니다. 아는데 뭐 저도 사실 지금까지 살면서 노벨상 수상자를 한 번 직접 본 적도 없는데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박사님 뵙고 그냥 커피 한 잔 하고 갈 테니까 그냥 저를 한번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니까 어떡합니까? 제가 미국까지 왔다는데 비행기 타고. 그래서 이제 오라고 해요. 이제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사무실로 들어가니까 저를 앉으라 그러더니 서랍을 열더니 그 옥스퍼드 대학의 그 계약서를 보여주더라고요. 자, 조 박사 봐. 내가 지금 이 날짜에 옥스퍼드 대학에 지금 2주간을 지금 가도록 돼 있어. 그러니까 난 도저히 못 가. 건국대학을 가려면은 이 기간을 피하면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강연을 다른 나라에 옮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니 대학의 개교기념일인데 생일날 해야지 강연을 다른 나라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나 못 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용히 일어나면서 이제 나가니까 어디를 가냐요. 그래서 나 저기 저 복도에 가서 앉아 있겠다고. 박사님이 건국대학교에 가시겠다고 얘기할 때까지 제가 저 복도의 소파에 앉아서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막 협박을 한 거예요. 제가 협박을 하고 거기 앉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뭐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박사님 일 보세요. 저는 뭐 저 박사님 가겠다고 할 때까지는 전 여기서 안 떠납니다. 이러고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화장실 또 가요. 이분이 갔다가 이제 오면서 조 박사 나 진짜 못 가. 여기 옥스퍼드 이건 계약을 했기 때문에 꼭 가야 돼. 압니다. 가서 일 보세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저녁 때 이분은 이제 저를 거기 이분은 퇴근을 하고 이제 거기 수위가 경비원이 있잖아요. 경비원한테 얘기는 하더라고요. 뭐 이 친구 뭐 크게 뭐 문제 일으킬 사람은 아니니까 그냥 뭐 본인이 여기 앉아 있겠다고 하니까 그냥 냅두라고. 그래서 이제 경비는 저 복도구대에 서 있고 저는 이제 소파에 앉아 있고 이분은 이제 블룸버그 박사님은 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침에 출근을 했어요. 조 박사, 내가 밤새도록 생각했는데 진짜 내가 건국대학 못 간다. 진짜 못 간다. 알았다. 박사님 들어가서 일을 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일을 보시고 또 왔다 갔다 하고 못 간다. 알았습니다. 일을 보시라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그날 저녁 때 퇴근하기 직전에 저를 들어오라 그러더라고요. 들어오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내가 갈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옥스퍼드 대학의 2주 일정을 옥스퍼드 대학 1주, 그다음에 건국대학 1주 이렇게 해서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서 1주 일정을 마치고 이제 런던에서 건국대학교로 와서 결국은 이제 그 개교기념 행사를
정말 멋있게 아주 성대하게 잘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예요. 이분이 이제 미국을 갔어요. 이제 행사를 성대하게 잘 마치고 이제 미국에 갔어요. 갔는데 6개월 뒤에 편지가 왔어요. 내용이 뭐냐면은 조 교수, 이분이 그때 이제 미국 동부의 펜실베니아 대에 계셨는데, 조 교수, 내가 그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초청을 받았대요. 여러분 스탠포드 대학 아시잖아요. 그 미국 실리콘밸리 그 한복판에 스탠포드 대학, 정말 하버드 대학과 아주 쌍벽을 이루는 세계 최고의 대학인데, 본인이 스탠포드 대학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됐는데 조 교수를 데리고 가고 싶은데 나랑 같이 갈래?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가죠. 갈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아유, 저는 뭐 스탠포드 대학 그렇게 유명한 데 가본 적도 없고, 저를, 그것도 노벨상 수상자가 저를 데리고 간다고 하니까 왜 안 갑니까? 당연히 가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을 따라서 스탠포드 대학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착을 해서 이제 저녁을 먹는데, 그때 이제 스탠포드 대학의 토마스 메리건 교수님을 데리고 왔어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제가 미국에서 박사학위 때 에이즈를 전공했거든요.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 아시죠? 그 무서운 병, 옛날에 참 무서운 병이었죠. 그 에이즈, 제가 에이즈 박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이즈를 전공했는데, 이 토마스 메리건 교수는 누구냐면은 이 에이즈 분야의 세계 최고의 대가예요. 이 스탠포드 대학 교수가. 그분을 저한테 소개해 주면서, 조 교수, 너 여기 있으면서 시간의 60%는 이 메리건 교수하고 에이즈 연구하고 나머지 40%는 나하고 보내자는 거예요, 시간을. 그러니까 저는 뭐 너무너무 기쁘죠. 가문의 영광이죠. 어떻게 저 같은 이제 교수가 된, 이제 한 40살 정도밖에 안 되는 젊은 교수를, 세상에 노벨상 수상자가, 그것도 스탠포드 대학에서 노벨상 수상자의 지도를 받죠. 또 우리 분야, 에이즈 분야 세계 최고의 대가인, 정말 만나보고 싶었던 그런 훌륭한 유명한 메리건 교수님을 제가 그 밑에서 또 에이즈 연구를 하죠. 그런 생활을 제가 정말 막 복 중에 복을 제가 받게 된 거죠.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일을 이제 실험을 하고 있는데,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노벨상 수상자가 전화가 와요. 블룸버그 박사님이 와보라고. 그래서 이제 알았습니다 하고 가보면은, 꼭 어떤 때 저를 찾았냐면은, 남들하고 점심을 먹거나 뭐 저녁을 먹거나 혹은 차 한잔 할 때 저를 불러요. 그러니까 남들을 만날 때 꼭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노벨상 수상자니까 또 만나는 친구가 누굴까요? 또 만나는 친구가 노벨상 수상자예요. 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노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스탠포드 대학에 있으면서 교과서에서 나오는 노벨상, 웬만한 노벨상 수상자는 다 만납니다. 같이 만났어요. 그리고 또 어느 날 오래요. 또 가보면은 막 TV에 보이는 유명한 정치인이 와서 앉아 있어요. 또 오래요. 또 가보면은 어느 날 오라 그래서 가보면은 실리콘밸리에서 막 성공한 억만장자가 돼 있는 기업인이 와서 앉아 있어요. 또 이분이 마침 또 그 미국 나사 우주생물학 연구소장을 하고 계셨거든요. 블룸버그 박사님이. 그래서 오라 그래서 가봤더니 일주일 전에 달나라에 갔다 왔던 우주인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스탠포드 대학에 있으면서 이 노벨상 수상자를 통해서 정말 제가 평생 살아도 만날 수 없는 모든 분야의, 뭐 과학자면 과학자, 기업인이면 기업인, 뭐 인문학자면 인문학, 뭐 사회가 할 거 없이 뭐 각 분야에 성공한, 그것도 막 세계 탑에 있는 사람들을 거기서 만납니다. 만나서 이분들과 같이 차 한잔하고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아니 이분은, 블룸버그 박사님은 바이러스 전문가인데, 감염 바이러스 전문가인데 왜 나한테 바이러스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맨날 남하고 차 한잔할 때, 밥 먹을 때 나를 부를까? 저는 그것이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물론 그런 분들을 만나는 건 이건 가문의 영광이죠. 제가 어떻게 그런 분을 다 만나겠어요. 이거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나, 왜 이분은 나한테 바이러스 세계적인 전문가, 노벨상까지 받은 분이 나한테 바이러스는 얘기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맨날 남을 만날 때 나를 부를까? 저는 그게 이해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었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분이 자꾸 저를 부르니까 또 저도 그런 분을 만나는 게 좋잖아요. 막 자랑스럽고 하니까 이제 만났죠. 근데 저는 이유를 몰랐는데 한 5, 6개월이 지나면서 왜 이분이 자꾸 나를 남들을 만날 때 불렀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사실 그 순간까지는 제가 이제 생물학 교수가 됐으니까 제 머릿속에 뭐가 있겠어요? 이제 생물학만 있는 거예요. 생물학 중에서도 박사과정 전공 면역학 중에서도 에이즈라고 하는 세부 전공, 이 에이즈에 관한 지식으로만 꽉 차 있었던 저였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살아오면서 제가 만난 사람은 저하고 비슷한 전공이나 같은 전공을 하고 있는 학생이나 교수들만 만나왔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분을 통해서 스탠포드 대학에 와서 생전 처음으로 정치인도 만나고 기업인도 만나고 무슨 뭐 음악인도 만나고 예술인도 만나고 뭐 우주인도 만나고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냐면은 제 머릿속에 소위 자연과학만, 이 과학만 들어가 있던 머리에 기업인과 만나면서 기업인들인가 만나니까 기업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뭐 자기 사업이 어떻고 사업이 어떻게 성공을 했고 뭐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서로 간간히 질문도 하면서 들으면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기업의 세계, 경영의 세계가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또 정치인을 만나요. 그럼 정치인과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하면 두 분의 대화를 듣기도 하고 또 제가 가끔 또 말을 걸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정치적인 얘기가 그분들이 하게 되죠. 뭐 미국 정치가 어떻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막 정치 돌아가는 얘기를 합니다. 또 예술인을 만나면은 또 예술적인 대화를 하다 보니까 또 예술인의 세계에서 돌아가는 그런 얘기들이 또 제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제 머릿속에 자연과학만 들어가 있던 머리에 사회과학도 정치, 경제, 사회과학도 들어오고 인문학도 들어오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소위 지금 얘기하는 융합, 학문의 여러 분야가 막 섞이는, 내 머릿속에 막 같이 들어와서 막 섞이는 융합 과정이 일어나는 과정이 일어나고, 소위 여러분 통섭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이 통섭적인 과정이 제 머릿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통섭이라고 하는 것은 막 섞여서 새로운 것이 막 탄생하고 그런 과정을 통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분야의 학문이 제 머릿속에 막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런 과정이 막 섞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통섭적인 두뇌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이분이 이제 여러분 실리콘밸리 알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뭐 컴퓨터 이런 게 다 실리콘밸리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 최초의 과학기술 혁신이 지금도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일어나고 거기에서 막 억만장자가 세계를 끌고 가는 제품들이 거기서 막 탄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리콘밸리에서 어떤 세계를 노벨상 수상자가 저한테 보내주냐면은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기업인을 만나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 기업인들이 어떻게 실리콘밸리에서 성공을 했는지를 그 과정을 제가 자세히 1대1로 만나면서 그 과정을 충분히 듣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들의 이 회사도 구경도 시켜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사업을 하다가 실리콘밸리에서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길거리에서 노숙자로 살고 있는 그런 기업인도 만나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망하게 되는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들이 거지가 되었는지 그러한 과정, 기업의 실패 과정을 또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탠포드 대학에 있으면서 기업이 어떻게 탄생하고 기업이 어떻게 성공을 하고 또 실패하는지, 즉 다시 말해서 뭘 배웠냐면은 과학이 어떻게 돈이 되는지 이걸 본 거예요. 아, 이들이 과학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과학을 가지고 스마트폰을 만들고 과학을 가지고 기술을 이용해서 막 컴퓨터 만들고 그런 데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을 가지고 어떻게 돈이 되는지 이 과정을 실리콘밸리에서 제가 직접 목격을 하게 됩니다. 저는 과학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과학을 공부하면서 어떤 꿈을 꿨냐면은 나는 과학자가 되어서 치료약이나 백신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도와주자. 질병으로부터 해방시켜주자. 그래서 저는 과학자가 되어서 치료약을 만들고 백신을 만들어서 질병 퇴치에 기여를 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과학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뭘 보게 되냐면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약이 하나 탄생하기 위해서는 과학자 한 사람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걸 알게 돼요.
과학자는 연구를 해서 좋은 약을 개발은 하지만은 이 개발된 제품이 상품이 되어서 시장에 나올 때까지는 이건 누가 해야 되냐면은 이거는 전문 경영인이 해줘야 돼요. CEO가 회사를 차려서 투자 유치를 해서 공장을 만들어서 이거를 제품으로 생산을 하고 이거를 마케팅을 해서 홍보를 해서 팔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그거를 돈을 주고 약을 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과학의 상업화 과정이라 그러는데 저는 지금까지 이거를 전혀 생각해 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분야고 저는 과학자가 되려고 했던 이유는 연구를 열심히 해서 치료약을 만들고 백신을 만들면은 질병이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리콘밸리에서 그게 아니고 이것이 상품화가 되어야만이 그래서 시장에서 물건으로 나와야 돈 주고 살 수 있는 지경이 돼야 사람들이 그 약을 사 먹고 치료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신약이 하나 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까지 연구실에서 연구를 통해서 이것이 시장까지 나오기까지는 과학자의 연구도 필요하지만은 전문 경영인이 이거를 투자 유치 회사를 만들어서 제품을 만드는 과정이 있어야 이것이 또 약이 나온다는 과정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이 과학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질병 퇴치를 위해서는 과학자의 노력도 필요하지만은 전문 경영인도 필요하다. 이거를 제품으로 만드는 과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전까지는 제가 블룸버그 박사를 만나서 스탠포드 대학에 오기 전까지는 정말 순수한 과학자였어요. 과학의 힘으로 질병을 해결하고 인류 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꿈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스탠포드 실리콘밸리에서 1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이 블룸버그 박사를 통해서 뭘 보게 되냐면은 이 실리콘밸리에서 과학이 상업화되는 그런 과정을 목격을 하면서 저는 여기서 완전히 또 다른 생물학 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의 머리는 그전에는 반은 과학으로 즉 에이즈로 꽉 차 있던 머리가 또 반은 이제는 경영이 좀 들어와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좀 조금 다른 그러한 이제 과학자로 이제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사실은 뭐 똑똑해서 노벨상 수상자가 저를 불렀던 것도 아니고 아마 그분이 저를 불렀던 것은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박사님 왜 저를 스탠포드 대학에 데리고 갔습니까? 물어봤더니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나는 네가 나를 찾아와서 복도에 하루 동안 시위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의 그 열정에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앞으로 평범한 과학자가 될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 친구를 좀 실리콘밸리에 데리고 와서 좀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고 싶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되냐? 제가 똑똑해서요? 제가 뭐 능력이 많아서요? 천만의 말씀. 저는 거북이와 토끼의 달리기 시합처럼 저는 거북이였고 저는 철저한 흙수저였고 거북이처럼 정말 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인생을 시작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제가 거북이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노벨상 수상자 당신 못 와? 그래? 나는 오게 할 거야.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면 된다. 저는 그 정신으로 지금까지 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무 두려움이 없습니다. 제가 뭘 하겠다고 마음만 먹잖아요. 그것만 먹으면 돼. 뭘 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요. 그거는 돼요. 100% 됩니다. 저는 알아요. 왜냐? 저는 될 때까지 하니까. 단지 시간은 걸립니다. 제가 언제까지 할 거냐 그건 장담 못해요. 근데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거는 분명히 나는 할 수 있다. 왜냐? 저는 포기하지 않거든요. 바로 저의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